프로젝트는 만들어 보시죠. 전략기획팀이 사내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그때는 어쩔 건데? 뭐 하자는 수작이야? 나 다 알아. 강재경이 아버님을 당신한테 같이 못 씌우겠다고.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친구 내가 치워주면 어떤가? 내가 뭘 제안할 줄 알고. 딸 건드리면 싹 다 죽는다. 이용실할 놈들아! 이번 6화는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주말 내내 터진 초고속 도파민 전개에 다들 심장 무사하셨습니까? 지자식 돈 3천억을 완벽하게 하이제킹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변장하고 비행기 타더니 글로벌 사기꾼 나병모 회장의 뼈대까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20대 말단 인턴이지만 알맹이는 70년 짬바의 괴물 총수 강용호. 그의 신들린 경영 보법이 온 세상을 지배한 역대급 6화 총정리와 함께 친딸을 죽이려는 잔혹한 음모와 자폭 시나리오가 판을 치는 7화 예고편 분석까지 아주 찰지고 부드러운 구어체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분석 슛 들어갑니다. 갑시다. 6화의 오프닝은 GF솔루션 인수전 이후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갈린 최성그룹의 공기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최성화학의 강재경 사장 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차기 회장 취임에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이사회 간부들이 알아서 강재경 밑으로 기어들어가 줄을 서기 바쁩니다. 반면 장남 강재성 쪽은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3천억 비자금 날리고 충격으로 병원에 들어누운 강재성을 보며 부사장과 물류 쪽 임원들은 분통이 터져 죽기 일보 직전이죠. 바로 그때 이 패배의 수렁 속에서 서늘하게 구두굽 소리를 내며 등판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성물산 전무로 일하게 된 나은세입니다. 와, 예상은 했지만 정식으로 최성의 호랑이 굴에 발을 들인 나은세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성그룹이 기존에 쥐고 있던 지자체 연줄이 다 끊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친정인 태아그룹의 인프라와 연결된 지자체 물류창고를 땡겨와 최성물류의 숨통을 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 순수한 구원투수가 절대 아닙니다. 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발판 삼아 태아그룹의 가치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무능한 남편 강재성을 허수아비로 세워 최성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야망의 서막이었던 거죠. 그 시각 우리의 강 회장님과 천재 막내딸 강방글 그리고 박봉기 부장은 어디에 가 있었냐? 바로 머나먼 이국 땅 율리비아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휴가라고 연기를 피워놓고 실상은 태아그룹 나병모 회장이 2년 동안 공들여 거의 다 따놓은 리튬 광물 사업권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 잠입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강 회장의 진짜 천재적인 사업가 면모가 폭발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찔러주는 하급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상재 전무와 비밀리에 공조해 나병모의 숨통을 줄 외국 기업을 사들이는가 하면 율리비아 총리에게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며 마음을 통째로 훔칠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강방글이 페이퍼 컴퍼니로 세워둔 스마일 회사를 전면에 내세요. 나병모의 리튬을 하이제킹한 뒤 향후 최성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결합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이 미친 경영 보법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강방글이 턱이 빠진 얼굴로 고백합니다. 너 보법이 다르구나. 20대 인턴 동기인 줄 알았던 놈이 재계대부에 뇌를 장착하고 세계 무대를 주무르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회장 취임 축하 파티를 열던 강재경과 물류 전무로 새로 부임한 나은세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정면 대면을 합니다. 원래 생전의 강 회장은 태아그룹 저 구린 집안 인간들은 절대 경영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며 나은세의 경영 참여를 철저히 막았었거든요. 아버지가 누워있으니 세상이 제 세상인 줄 알고 기어 나온 나은세나 그걸 보며 계열 분리 같은 개꿈은 꾸지도 말하며 칼을 겨누는 강재경이나 강 회장 없는 하늘 아래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 웰메이드인 이유는 모든 캐릭터들이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밤새도록 율리비아 총리를 구워 삶으려 비전을 다듬는 강 회장 팀, 최성물류를 태아 쪽으로 빼돌리려는 나은세,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고 정통성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새어머니 조선이에게 갑자기 친한 척, 애틋한 척하면서 어머니라 부르는 강재경까지. 특히 강재경은 진짜 소름 끼치는 괴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강재경인데 드라마 입장에선 가장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도 강재경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회장 자리를 먹기 위해 면회를 막아뒀던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어주며 상냥한 척 연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민석도 교수에게는 이제 우리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며 사람을 죽이려 했던 과거를 너무나 쉽게 짓거립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강재경이 똑똑히 보여주는데 대박 반전은 그 소름 돋는 대화를 문 밖에서 새어머니 조선희 사모님이 전부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나은세는 병실에 누워있는 허수아비 남편 강재성을 찾아가 물류 쪽 부동산을 몰래 처분해 지분을 차명으로 더 사놓자고 부추깁니다. 강재경에게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방법뿐이라며 꼬드기는데 아내를 철석같이 믿는 바보 강재성은 네가 알아서 하라며 결정권을 완전히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진짜 나라를 구하러 간 동생 강방글을 두고는 그 기집애는 돈 쓰고 노는 거밖에 모르는 날라리 같은 존재라며 비웃는데 진짜 보는 시청자가 다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어서 펼쳐지는 율리비아 파티장 스릴러. 강 회장과 강방글, 박봉기 부장은 무려 일본인 신혼부부 관광객으로 완벽하게 변장하고 위장 잠입합니다. 태아그룹 수아들이 마시는 술에 엄청나게 독한 술을 몰래 끼워 넣어 단체로 기절시킨 뒤 그들의 기획서들을 몰래 털어 나병모 회장이 율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치명적인 정황을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나병모와 율리비아 총리가 도장을 찍기 직전 귀티나는 상류층으로 변장하고 파티장에 난입한 세 사람은 나병모의 사기 계약을 폭로하며 깽판을 치고 강방글의 재치 있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리튬 사업권을 단숨에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정신없이 사실상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기는 했지만 나병모 회장의 최면을 국제무대에서 화끈하게 박살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전쟁은 한국에서도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상재 전무라인의 감사팀까지 자기 사람으로 매수해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온 강재경 앞에 빨간 옷을 입은 나은세가 유령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세는 생긋 웃으며 강재경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병실에서의 암살 비밀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물류에서 뺏어간 항만 사업 다시 물류로 돌려놔. 멍청한 강재성을 제쳐두고 진짜 야망으로 가득 찬 악녀 두 마리가 만나 피비린내 나는 거래를 하는 이 장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잃을 게 없는 강재성의 입장보다는 잃을 게 너무 많아진 강재경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눈물 터지는 반전은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옆자리에서 지쳐 잠든 막내딸 강방글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과거 다른 자식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내던졌던 아픈 손가락. 방글이는 괴물 같은 배 다른 오빠 언니들의 눈치 속에서 너무 잘하면 타겟이 되고 너무 못하면 아빠에게 버림받을까봐 그 미세한 밸런스를 피눈물 흘리며 맞춰왔던 거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혼자 외롭게 하늘을 날 준비를 하던 진짜 백조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야말로 최성의 진정한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강 회장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꼭 있어야 했던 부녀간의 사랑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타지적인 상황이 와서야 겨우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강방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조선희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간 방글과 강 회장. 조선희 사모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강재경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 순간 강 회장과 방글이는 더 이상 참지도 숨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실 조선희 사모님은 강 회장이 누워있는 병실에 가서 강 회장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계속 놓고 있는 강재경의 남편 교수의 만행을 보았었고 전날 강재경이 남편 교수에게 했던 말들까지 진짜 인간 이하의 모습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망의 최성그룹 정기 이사회 날 강재경이 왕좌에 앉으려는 찰나 매일 집안 살림이나 하던 집사 취급을 받던 조선희 사모님이 회장직 정통성을 위해 강재경의 호명을 받아 앞에 서게 됩니다. 강재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삶들은 조선희 사모님이 강재경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때에 사모님은 이사들을 향해 강용호 회장님은 곧 깨어나신다. 세계적인 코마 전문의를 초빙했으니 회장님이 돌아오신 뒤에 승계를 마무리하자며 일침을 가합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총수 부인의 정통성은 강력했습니다. 만약 강 회장이 진짜 깨어나면 줄 섰던 이사들은 전부 모조리 숙청당하니까요. 앞서 사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거수를 하려던 손들이 눈치를 보며 손을 들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웃겼던 장면은 앞서 강재경이 자신이 회장이 되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수를 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번쩍 손을 든 인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은세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남편 강재성을 완벽하게 배신하고 신우이인 강재경에게 붙어버린 최악의 파국. 나은세는 자꾸만 강재성에게 이미 이야기는 끝났으니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강재경을 회장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강재경을 회장으로 세우고 자신은 물류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계획을 실천하려던 찰나에 조선이 사모님에 의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강재경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바로 회장 승계를 하자고 악을 지르자 이상재 전무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 는 식으로 말하면서 최성그룹을 이끌 회장을 세우는 일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상재 전무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최성화학이 GF솔루션 인수 과정에서 엄청난 외자 자본이 들어와 최성을 집어삼키려는 정황을 폭로하며 최성을 지킬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팀의 신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로 박봉기 부장, 황준현 사원, 그리고 팀장 자리에 바로 K씨강 강방글을 임명합니다. 와, 제대로 각성한 사모님과 진짜 아군 이상재 전무 박 부장, 그리고 팀장이 된 막내딸 방글이와 황준현의 탈을 쓴 강 회장까지 나쁘고 멍청한 자식 새끼들을 쓸어버릴 최강의 강회장 어벤져스가 결성되며 6화는 역대급 카타르시스로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화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재미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참고 견디며 숨죽여왔던 사람들이 각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싸움에 임하겠다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놀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황준현의 모습을 한 강 회장은 진짜 엄청난 빌드업을 하고 왔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7화 예고편 심층 뇌피셜 분석입니다. 직속 전략기획팀이라는 완벽한 합법적 칼춤판을 깔았으니 이제 제대로 털어야죠. 강방글 팀장은 첫 대책회의에서 강재경 사장이 우리 전략기획팀에게 와서 스스로 매달리게 만들자며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이에 독이 바짝 오른 강재경은 저 기획팀 놈들이 회사 내에서 숨도 못 쉬게 손발을 묶어라며 철저한 비협조 단체 보이콧을 지시하죠. 최성화학 임원들이 일제히 정보를 통제하며 기획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글이 팀장이 누굽니까? 그동안 최성에 숨어 지내면서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평소에 다져놓은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야간의 환경미화원으로 완벽하게 변장하여 박 부장과 변장 잠입을 시도합니다. 밤중에 강재경의 집무실을 싹 쓸어버리며 그녀의 은밀한 비리 장부와 횡령 소스를 털어내는 짜릿한 케이퍼 무비 장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강재경은 믿었던 인턴 황준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 뭐하는 짓이냐? 며 소리치지만 준현의 몸을 한강 회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늘하게 응수합니다. 나 다 알아. 너희가 나를 침뺑손이 진범인 거. 와.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강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이 순간 진짜 안방극장 온도가 5도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진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강재성 잡기 위해 강재경을 이용했지만 강재성이 힘을 잃은 이 타이밍에는 이제 더 이상 강재경은 필요 없죠. 이젠 강재경만 집중적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강 회장이 두 자녀를 참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에게 힘을 가해서 압박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한 행동들 중에 잘못한 것들, 그들의 잘못된 비자금들을 털어내면서 그들의 만행들을 약점 삼아서 제대로 참교육을 하고 있죠. 사실 강재경은 진짜 비열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물론 강 회장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시 최성을 찾아내는 이 과정에서 보면 두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찌르면서 복수를 해나가는 내용들이 진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거창하게 뱀처럼 등판했던 나은세 역시 강재성과 어딘가 모르게 세트로 바보가 되어 오징어처럼 털리는 반전이 찾아옵니다.
예고편에서 나은새가 강재성에게 울먹이며 말하죠. 강재경이 아버님 죽이려고 한 죄 당신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딱 생각나는 인물 없으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무기로 삼손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했고 결국 사랑에 눈이 먼 삼손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엔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해주었는데 곧장 배신을 당하고 그때부터 인생 완전히 망하잖아요? 눈 뽑히고 자신들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저는 여기서 나온 들릴라가 딱 나은새의 모습입니다. 무능한 남편 강재성을 지옥불로 등 떠밀어 물산을 통째로 차명 처분해 먹으려는 들릴라의 수작이죠. 하지만 멍청한 삼손 강재성은 자기가 쪽쪽 빨아먹히고 버려질 것도 모른 채 아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재성이라는 시한폭탄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 불같은 감정 조절 장애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 강재경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검찰에게 포착되어 강제 조사를 받는 충격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배경으로 깔리는 강재성의 광기 어린 나레이션.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지? 나 혼자 안 죽는다고. 네,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 모두를 죽였듯이 강재성이 강재경의 멱살을 잡고 법정 마당에서 동기어진하는 자폭 시나리오가 완성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질 뻔했던 천하의 강재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눈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서로를 찔러 무너지는 강 회장에 미친 이희재의 설계입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쥐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대망신을 당하고 리튬 사업을 뺏긴 태아그룹 나병모 회장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지른 국제 사기극은 생각지도 않고 감히 자신에게 뒤통수를 치고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 황준영과 강방글, 박 부장을 향해 피해 보복을 다짐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획한 것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닌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나병모는 강 회장에게 크게 한 방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강재경과 은밀히 손을 잡고 최성의 가장 강력한 정통성 카드가 된 막내딸 강방글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잔혹한 청부 살해 시도를 감행합니다. 의심 많은 강재경 역시 이 핏빛 음모에 숟가락을 얹으며 판을 짜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나병모 회장이 그래도 나름 태아 그룹의 총수인데 제대로 된 경영은 할 줄 모르고 온갖 더러운 짓, 나쁜 짓,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강 회장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지 조폭처럼 살면 쓰나?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를 해야지 엉뚱한 거 하면 되겠냐 이것이죠. 또한 이것 보십시오. 생전에 강 회장이 자식들에게 태아그룹 인간들이랑 엮이면 최성은 뼈도 안 남는다. 절대로 손잡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장남은 나은새에게 결정권을 바치고 차녀는 나병모와 만나 청부살인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경고를 무시한 자식들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드라마가 고작 7화인데 이 전개 속도와 스케일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고편의 마지막에는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흔들거리면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차가 심하게 부서지고 그 차를 몰던 강방글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반전으로 이것조차도 예상하고 있었던 강 회장이 미리 강방글을 숨겨두었는데 마침 놈들이 사고를 내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병모와 강재경이 보낸 자객들이 결국 강방글이 탄 차를 어떻게 만든 것으로 보이죠. 뒤집힌 차량과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소중한 내 딸 방글이가 사고를 당한 모습을 목격한 황준현. 아니, 아버지 강용호의 눈빛에 72년 인생 중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야수의 도끼가 차오릅니다. 내 딸 건드리면 니들 싹 다 죽는다. 와, 진짜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돋아서 닭살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타이밍에 본체가 죽고 차가운 경영 싸움으로 흘러갔지만 드라마판은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위대한 분노가 첩보 액션 활극으로 폭발하며 카타르시스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강 회장은 내 딸 방글이를 해치려는 나병모와 강재경의 숨통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끊어버릴지
이번 주말 7화 진짜 무조건 치킨 3마리 시켜놓고 본방 사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초대박 도파민 분석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들릴 나은새의 손에 놀아나는 삼손 강재성과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강재경 중 누가 더 최악의 폐륜아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뜨겁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회차는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과연 강방글과 조선희 사매님의 화려한 변신이 다음 화에서 어떻게 만개하게 될지 최성의 전략기획팀으로 전직을 한 강 회장과 강방글, 박 부장은 과연 어떤 활약으로 우리의 한 주를 책임져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꼭 말씀해주세요. 저는 다음 강 회장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